세 번째 강의죠. 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인가? 차트 유형 2편, 우리 교재지요. 교재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종류, 어떤 흐름이죠. 이게 차트 유형이에요. 유형. 시장의 종류를 판단하는 방법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트레이딩 전략은 시장의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첫 번째가 현재 캔들의 위치가, 현재 주가가 시장의 어느 부분에 와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상하이 개념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과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이 변화되면은 그 시장에 따른, 그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행동 전략은 내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첫 번째가 뭐냐, 현재 시장의 위치라는 거예요. 캔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 시장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야기했죠, 제가. 변동장이면 변동장에 맞게끔, 소행보장이면 소행보장에 맞게끔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변동장도 적은 변동장이, 진폭이 적은 변동장이 있고 약간 중간적으로 보통 한 100틱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변동장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세 연결점에 의해서 상하 방향의 어떤 추세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추세 추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캔들,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야. 자, 현재 추세장이 진행 중이면 추세 추정 전략에 집중해야 하고, 중간 진입을 해서라도 추세에 동참해야 되고, 또 변동장이면은 소폭 변동장이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청산 전략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극심한 횡보장, 아주 진폭이 좁고 아주 지루하게 가는 장이 있죠. 이런 장이면 쉬면서 다가올 추세장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시장의 흐름에 대한 판단 없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무자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게 되어 손실이 확대될 수가 있게 되고, 또 손실이 확대되면 심리도 망가져. 그래서 이게 2중 3중으로 피박을 쓰게 되는 거야. 2중 3중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쉬었다면, 극심한 그 어떤 횡보장에 쉬었다면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며 또 관찰하면서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다가올 추세를 대비한다면 추세에 동참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놓지 않는다면 시장이 변화할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대응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핵심 패턴을 훈련하는 방법 위에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현재 시장이 변동장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변동장 후에 추세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다면 추세장에 동참하지 못해 수익 내기가 어렵다. 항상 시장이 보여지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선행성이라고 그랬죠. 선행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신호를 준다.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차트를 잘 알아야 돼. 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들 가운데 현재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먼저 숲을 보고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나무와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잎새를 봐야 시장의 흐름에 대한 변화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하이 차트의 개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끔 우리 메카이님하고 트레이닝 팀장이시죠.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씩 하는데, 이 상하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게 되면요, 정확한 포지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만 거의 뭐 공식적으로 2만 강의가 넘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어떤 섬세한 것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양극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가 여기에 있어, 여기. 자,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라고 그래.
그러면 요 중간이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요 자체가 없어. 그럼 여기에 중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절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손절 전략이란 트레이딩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동 전략이며, 우리가 그 매매 들어갔을 때, 손절을 우리가 걸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이것은 리스크 관리 및 자금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외에도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은 버팀목 전략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평선 손절 전략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다가 손절 전략을 딱 해놓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이 정도. 그 다음 이평선까지. 요 손절을 여기다 딱 걸어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탁 맞고 V반동으로 튕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고. 이게 헤드앤솔더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 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평선 여기서 요 자리가 지지대라 하면은 이 밑에 이걸 가미해서 여기까지 해놓는 거야. 이게 이제 상대 손절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그럴 것도 없는 것은 상태를 가만히 놔둬.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평선이 내려오면 맞고 떨어져 다가 요 놈이 요렇게 턴을 해. 5선이.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면 돼. 그래도 지금 2층에 나오는 손절 전략은 여기다 해놓고 안전하게 여기에서 기약수를 때려버리는 거야. 이걸 보고 안 차겠다 하거든요. 자, 시장에 진입했는데 시세를 주면 좋겠지만 시장에 진입했는데 이제 바로 어떤 시세가 나오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죠. 초기에 추세가 없을 것 같이 횡보하다가 트레이더를 지치게 하여 청산을 유도하고 나면 이후에 큰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절 전략은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손절을 걸어 놓으면 안에 가운데서 버틸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이게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지지로 예상했지만은 여기까지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상승했다면은 이게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손절 전략에는 절대 손절 전략과 상대 손절 전략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절대 손절 전략은 손절 폭을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전략이며 시장의 각 상황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는 단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주로 초보자들이 쓰는 건데요. 자, 보세요. 경험이 적은 트레이더나 스캘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 단타 치는 분들이요. 초단타. 손절을 짧게 잡아. 나스닥 경우에 예를 들어서 40틱 정도 하면 딱 끊어버려. 그냥 끊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스캘핑, 단타인데 이런 그 절대 손절은요 트레이딩에 입문해서 우리가 초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트레이딩의 실력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은 상대 손절로 합니다. 자, 상대 손절은 시장의 패턴 이해 없이는 시장의 패턴이라는 거 있죠. 반복되는 패턴, 핵심 패턴 이해 없이는 수립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각 상품마다 특성이 있고 타임 프레임, 이게 타임 프레임은 시간이죠. 이게 실시간 상하이 차트 개념인데 손절의 폭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30분봉과 5분봉으로 매매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손절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해외 선물은 손절폭이 틀리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끔 손절폭을 유연성 있게 이렇게 정하고 가는 거예요. 약간 여유가 있게.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초기에 변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200틱, 150틱 이상 걸어봅니다. 거의 보통 보면 뭐 120틱 이런 식으로 그냥 변동할 때 심하게 변동하면요. 그 변동 안에서 짧게 잡으면 계속 손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트레이딩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폭을 여유롭게 잡지요.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그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를 보면서 진폭이 있죠. 캔들 하나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올려쳤을 때 또 변동하는 그 구간이 있다고. 그 구간을 약간 벗어나게 해서 너무 또 약간만 벗어나면 또 꼬리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절대 손절이라는 것은 뭐 제가 이렇게 보면 뭐 40틱 잡고 뭐 한 스캘핑하고 20틱 먹었네.
초기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 실력이 나아지면은 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 틱틱이라 하죠. 틱틱이 봐가지고는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자, 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절대 손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 상황과 상품에 따라, 그리고 변동성의 시간대에 따라서 상대의 손절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 추적 대응해야 하고 차트 유형에 대한 핵심 패턴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하느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고전차트 아카데미에 그 핵심 패턴에 대한 것을 한 120개 이상이 제가 전부 검증된 것들이죠. 그것을 등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 전략이 손절 전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진입 전략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간 진입, 재진입에 대해 설명드렸고, 자, 초기에 진입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트레이드의 투자금을 1차적으로 시장에 투입하는 전략이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는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차트의 지지와 저항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면서 진입한다, 내 자본을 투자한다, 그건 자살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알아야 하는 이후에 차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합니까? 전문가 보고 매매합니까? 아니면은 차트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 다 나타나잖아요. 다 나타나는데 왜 그걸 공부를 안 하느냐? 그게 기본이 되는데, 그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한 거죠. 여기 기술적 전략, 차트 기술이죠. 그 다음에 그 차트 속에 나오는 시장의 변화에 나오는, 그러면 그 시장 변화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라는 게 나오겠죠. 을 바탕으로 진입 전략을 수립한다. 진입 전략은 1차적으로 내 돈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아무런 전략도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패자가 되는 거죠. 자, 진입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기다림과, 진입 자리가 정확히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연성과, 그 다음에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다림은 아무렇게나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의 그물망에 딱 걸려들었을 경우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내 그물망에 딱 걸려들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도 걸려들지 않은 자리에다가 그물 쳐봐야 못하겠어요. 던져봐야. 그래서 내 어떤 사냥꾼이 사격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격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사격을 하게 되면 그게 맞춰지겠어요? 아니죠. 보면 저격수들이 보면 스나이퍼죠. 어떠한 그걸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은폐하고 기다리고 그런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인내가 무작정 인내가 아니겠죠. 아는 지식이 있겠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진입하려면은 차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성은 시장이 진입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공략하기 위해 스위칭 전략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전번 강의에 유연성을 갖는,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 반대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유능한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것은 진입하기 전에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시장이 차트입니다. 보다 여유롭게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첫째 때는요, 이게 어쩐지 그냥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하게 들어가면서 트레이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기 안 차겠어. 이제 들어가도 돼. 뭘 생각하냐? 진폭을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약간 안정됐어. 그 다음에 상승하기 시작했죠.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착한 뒤에 초기 때 다기약으로 딱 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구간, 예를 들어서 7, 80, 100틱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끄집어내면 금방 5, 600만 원 딱 빠지잖아요. 자,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 그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트레이딩의 전술 전략,
그 다음에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성공적 트레이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트레이더로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현재 무엇을 기다렸냐는 거예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무엇을 기다렸냐. 2번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그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시장의 종류를 갖다가 알아야 돼. 추세장인지, 상승, 하락 추세장인지, 변동장인지, 그 다음에 소행보장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주가의 위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이 세운 전략 위에도, 내가 아는 범위 이외에도 다른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가, 손실을 낼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트레이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트레이딩 후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그분도 이 계통을 떠나야 돼. 트레이딩 안 하는 게 좋아요. 후회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 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트레이딩은요, 항시 끝나고 나면은 수익이 났어도 또 약간의 후회가 돼. 손실이 나면요, 그것은 뭐 엄청히 후회가 되겠죠. 왜 그러냐? 수익이 났어도 내가 여기에서 한 개 한 번 더 여줬으면, 2개 여줬으면 더 많은 수익을 냈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고, 손실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선 트레이더는 항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트레이딩의 투자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금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평가 단복을 여면 숫자로 보이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현금을 쌓아놓고 이러면은 또 현금 내주고 또 따면 현금 받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가 단복을 엮고 나니까 돈이 아니고 숫자잖아. 그러니까 숫자에 매몰돼 있는 거야. 그게 실제로 돈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주고받고 매 게임마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한다면은 아마 이거 할 사람 별로 없겠죠. 자, 전쟁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병사들을 전쟁에 참가시킨다면 오합 지조의 모습만 보고 패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 보내면요, 뭐로 돌아와요? 사망으로 돌아오겠죠. 자,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소중한 자금을 유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조급한 진입, 기대 수익에 의한 진입, 이게 탐욕이죠. 기대 수익, 탐욕. 그 다음에 추격 진입, 이건 경솔한 거죠. 이것도 탐욕이요. 또 역추세 진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놓친 추세에 대한 미련, 이게 또 심리적으로 감정의 놓친 추세의 미련,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신한테 화가 나면 분노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트레이딩을 망쳐버리죠.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망치는 주범입니다. 진입 전략은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진입 기회조차 모른다면 처음부터 트레이딩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해선 트레이더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생들한테 그걸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 내가 차트를 좀 알아. 이제 좀 배웠어. 이제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참으라 해. 그러면서 계속 모의 통해서 여러분 실전하고 모의하다가 실전하면 여러분 100% 손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것과 내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손으로 들어갔을 때 차이점이 심리적인 요인에서부터 훈련의 강도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그게 틀리는 거야. 그냥 교육생이 훈련 강도가 센 사람들은요, 바로 적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약간 느긋하게 훈련한 사람은요, 그 시간이 길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차트 하나를 더 알고 내가 반복 훈련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미래의 현찰이라 그 말이야. 돈이라 그 말이지. 그 이야기를 내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걸 미래의 돈을 너무 욕심내지 마라. 어차피 그것은 네 것이다. 단지 시간이 좀 늦을 뿐이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그것 이상으로 네 옆에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상방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